오늘은 오상원의 유예라고 하는 소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 할 거는 전체 줄거리와 이 작품의 핵심 정리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은 전쟁, 6.25죠? 전쟁의 체험을 통해 전쟁의 참혹함과 죽음의 공포를 생생하게 그려낸 전후 소설입니다. 총살을 앞둔 국군 소대장의 죽음 직전에 주어지는 1시간이라고 하는 유예의 시간, 그러니까 이 유예라고 하는 건 딜레이, 시간을 미루는 거죠. 에 떠오른 여러 가지 상념들을 시간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보다는 역순행에 왔다리 갔다리 해. 자,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하면서 의식의 흐름이라는 새로운 형식을 통해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를 조명하여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을 드러내고 있다. 문장을 좀 길게 했어요. 쓸데없이. 자,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 이게 주제겠죠? 이게 주제고, 다음에 소재는 1시간의 유예 시간에 떠오른 상념들, 요게 이제는 중심 소재가 될 것이고요. 구성은 그렇죠, 시간적 순서에 따른 사건 전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하나의 서술 방식은 1인칭과 3인칭 시점을 교차한다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특징이 의식의 흐름 수법이 사용되고 있다는 거죠. 중심 내용은 극한 상황에서 작용하는 인간의 심리 상태, 이게 중심 내용이고, 주제는 전쟁의 비극성과 무의미성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에 막 이것저것 요소들을 다 넣다 보니까 문장이 비문법이 되어버렸어요. 비문이 되어버렸는데, 아무튼 간에 이렇게 특징과 중심 내용과 소재, 주제까지 간단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전체 줄거리 볼까요? 발단 부분이에요. 발단 부분은 두 개의 장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하얗게 흙벽마다 서리가 앉은 깊은 속에 앉아있는 나가 나왔으니까 몇 인칭이야? 1인칭이죠. 1시간 후면 적군에 의해 총살당할 처지에 놓입니다. 이때 1시간, 이 1시간이 바로 뭡니까? 라고 한다면 유예의 시간이 되겠네요. 그들은 나에게 북한으로의 전향을 제안하며, 그러니까는 뭐야, 남한을 버리고 북으로 와, 뭐 이런 거죠. 1시간의 유예 시간을 준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나는 자신이 총살당하는 순간을 생각한다. 그러니까 이거 실제 사건이 아니라 총살당하는 장면을 생각하는 거, 상상하는 거죠. 1시간 후면 나는 그들에게 끌려 흰 둑길을 걸어갈 것이며, 수발의 총성 후 나는 그대로 털썩 눈 위에 쓰러지고 붉은 피가 하얀 눈을 호젓이 물들여 간다.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날 것이며, 나를 쏜 적군들은 몇 분 후면 발에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아무 일도 없었던 듯이, 자, 체크 들어갈까요? 요거 담배를 말아 피울 것이라고 생각한다. 슬러시. 그러면서 나는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고 싸우다 끝내 죽는 것 그것뿐이라고 생각한다. 자, 여기서 나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마인드, 허무의식, 뭐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다음 전개해 보겠습니다. 그가 이끄는 수색대는 잠깐 나에서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그로 바뀌었네요. 그러니까 시점이 바뀌었어요. 몇 인칭으로? 3인칭으로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가 이끄는 수색대는 적의 배후 깊숙이 들어갔고 본대와는 연락이 끊어졌다. 이미 모든 길은 적에게 차단된 상태에서 기아와 피로 속에 소대원들은 낙오되는 등 악조건 속에서 수색대를 이끌어야만 했다. 악정고투 끝에 산 밑에 더듬어 내려와서 텅 빈 마을로 들어갔으나 그곳에는 먹을 것이 없고 소대원들은 기아와 추위로 쓰러지기 시작하여 이제 남은 것은 그를 포함하여 6명뿐이었다. 그들은 다시 눈속을 헤치고 나가지만 결국 알 수 없는 총격으로 부상당한 선임하사와 둘만 남았다. 그리고 선임하사도 결국은 죽어서 소대장인 그만 남는다. 와우, 매우 위험한 상태네요. 위기. 혼자 남은 그는 눈속을 헤치며 남쪽으로 계속 걷다가 발견한 마을에서 인민군과 포로로 잡혀 총살 직전에 처한 군인을 본다. 군인은 자신이 포로가 되었을 때 비로소 한 개의 기계나 도구가 아닌 확실히 호흡하고 있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말한다. 이 군인은 그가 아니죠. 그가 바라본 사람이에요. 인민군들은 군인을 눈 덮인 뚝길을 걸어가게 하고 뒤에서 총을 쏘려고 한다. 그는 눈길을 걸어가는 군인이 마치 자신이 듯한 느낌을 받고 동일시가 된 거죠. 그죠? 감정이 이입된 거야, 완전히.
자, 인민군을 향해 총을 쏘다가 결국은 붙잡힌다. 그래서 아까 발단 부분에 있었던 속에 들어갔던 거죠. 그러니까는 현재, 과거, 더 이전 과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니다. 이전 과거, 과거 이렇게 보겠죠. 다음에 절정 부분 보겠습니다. 적군인 인민군 장교는 포로가 된 그를 끊임없이 회유하지만 아까 발단 부분에 나왔는데 그죠? 뭐라고? 전향하라고. 그는 전향을 거부한다. 이에 인민군 장교는 그에게 처형 집행 명령을 내린다. 언제? 1시간 뒤에. 이렇게 되는 거죠. 결말. 몇 번의 신문이 지나가고 그의 총살이 결정되었다. 집행명령이 떨어지자 적군은 그를 눈 쌓인 뚝길로 데리고 간다. 그들은 뚝길을 따라 똑바로 걸어가라고 한다. 곧이어 사수가 총탄 재는 소리 촥 소리가 난다. 이제 모두 끝난다. 그는 끝나는 순간까지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때 자신이라고 하는 것은 신체를 얘기하는 건 아닐 거예요. 그죠? 왜 얘가 사형을 당하죠? 그렇죠. 전향을 거부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결국 이 자신을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전향하지 않는 자신, 어떤 자신의 본질, 아이덴티티 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는 흰 눈 속을 걷고 이어 연발하는 총성이 들린다. 흰 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놈들은 눈을 털고 추위에 손을 비벼가며 방으로 들어가고 곧 아무 일도 없었던 듯 담배를 말아 핀다야 필 것이다야. 필 것이다죠. 누가 죽었건 지나고 나면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한 그의 의식이 점점 어두워간다. 이제 죽는 거죠. 자, 근데 이 부분은 실제 사건입니까? 아니죠. 상상이죠. 왜? 총 맞았잖아. 총 맞았는데 가서 봐? 말이 안 돼. 무슨 로보캅도 아니고. 그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의 상상이다. 그래서 그런가 아까 전개 부분에서 나왔던 그 내용과 이 내용이 같다라고 본다면 이건 결국 상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상원의 유해 전체 줄거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한번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소설이고요. 단편소설이면서 심리소설이고 그 다음에 전후소설이다. 요거 체크하고요. 그 다음에 실존적이다. 특징은 1인칭 주인공 시점과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 혼재되고 있으며 전쟁이라는 극한 상황 속에서 인간이 겪는 존재론적 고뇌, 그래서 이건 실존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의식의 흐름 기법을 사용하여 사건이 기억 속에서 재구성되고 있다. 실제 사건보다는 의식 속에 있는 사건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한번 살펴볼까요? 이 작품은 이 의식의 흐름 수법과 역순행적 구성, 이게 매우 중요해요. 그래서 그럽니다. 이 작품은 시간의 흐름을 역전시켜 사건의 전모를 밝혀가는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앞둔 주인공이 지금의 상황에 이르게 된 과정을 재구성함으로써 어떻게 의식 속에서 죽음 직전 상황의 긴장감이 고조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예요. 현재 두둥 뭡니까? 그렇죠. 속에서 1시간 동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과거를 생각을 하고 다시 현재로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요 현재와 요 현재는 시간의 흐름이 있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과거 2로 갔다가 현재로 또 넘어옵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1과 과거 2는 요거는 과거라는 점은 공통적이지만 선행사건과 후행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요게 선행사건이고 요게 후행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시간 순서로 본다면 1, 2, 3, 4, 5가 되겠죠. 자, 여기서 끝났냐?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과거 1로 갔다가 현재로 왔다가 다시 과거 2로 왔다가 현재로 오는 이런 구성입니다. 선생님, 과거 1, 과거 2 헷갈려요. 도대체 과거 1은 뭐고 과거 2는 뭐고 현재는 뭐예요? 라고 한다면 현재는 속에서 죽음이 유예된 현재의 상황을 얘기하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는 처형의 장면이고요. 그러면은 빨간색인 과거 1은 포로의 신분으로 신문을 받던 어찌 보면 현재 직전의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과거 2는 적과의 교전부터 낙오되어 포로가 되기까지 과정. 그러니까 포로가 돼서 포로 신분으로 신분받고 그 다음에 유예, 그 다음에 죽고 이렇게 본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이런 상황에서 주인공은 담담하고 체념적인 태도로 죽음에 이르게 된 과거 상황을 설명함으로써 주어진 운명의 시간을 향해 가는 공포와 초조감이 도리어
아무렇지도 않은 일상처럼 느껴지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이거는 뭘 의미하느냐? 그러면 이거는 전쟁의 비인간성을 얘기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주인공의 내면에서 벌어지는 기억과 현실의 복잡한 엇갈림을 과거해상이라는 구성을 통해 표현함으로써 체크 들어갈까요? 인간 본래의 의연함과 자존감을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호흡이 짧은 현재형 문장을 많이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요건 요 정도만 보면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다른 표현상의 특징들 또는 서술상의 특징들을 보겠습니다. 일단 시점부터 볼게요. 우리가 1인칭 시점과 3인칭 시점이 혼재되어 있다라고 했던 거 기억납니까? 기억이 날 거예요. 그놈이라고 불린 사람이 바로 총살 직전 내가 목격하고 잠깐 누가? 내가가 나왔으니까 몇 인칭이에요? 1인칭이죠. 필사적으로 놈들의 사수를 향하여 방아쇠를 당겼던 그 사람이었을까? 라고 얘기하다가 이거는 이제 결말 뒷부분인데 자, 흰 눈 속 그 속을 걷고 있다 블라블라 아무것도 아닌 것이다. 그는 잠깐 뭐라고? 그는 몇 인칭이야? 그렇지. 3인칭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근데 이 나와 그 다음에 그가 다른 인물이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같은 인물이라는 거죠. 결국 이 소설은 주인공의 내면 세계를 그려내기 위해 시점의 혼용이라는 서술 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내면을 서술할 때는 1인칭을 사용하다가 주인공이 처한 상황을 객관적으로 서술할 때는 몇 인칭? 3인칭으로 전환돼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서술 방식은 박진감을 부여하고 과거와 현재, 미래를 자유롭게 오가는 인물의 내면 심리를 생생하게 묘사함으로써 표현상의 특징이죠. 효과는 극도의 긴장 상황 속에서도 의연하게 자신의 모습을 지키려는 인물의 의지를 효과적으로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 효과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술 방식 하나 더 볼까요? 서술 방식. 소속 사단은, 학벌은, 고향은, 군인에 나온 동기는, 공산주의를 어떻게 생각하시오? 미국에 대한 감정은? 그럼 동무의 말은 하나도 이치에 닿지 않소. 동무는 아직도 계급의식이 그대로 남아있어. 출신 계급이 나쁘다고 하지는 않소. 오해하지 마시오. 그 근성이 나쁘다는 것이오. 이거 뭡니까? 그렇죠. 북한 장교, 인민군 장교가 설득하는 장면이죠. 그럼 이건 뭐야? 대화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 그렇지.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돼. 큰 따옴표가 들어가야 되는데 원문에서도 큰 따옴표가 없어요. 없는 것도 아니고 없어요. 왜 없느냐? 그것은 인민군 장교의 말이 객관적으로 지금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물 주인공의 의식 속에서 회상된 것이며 계속 의식의 흐름 중 일부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큰 따옴표를 날려버린 거예요. 다음 볼까요? 이 의식이라는 게 여기서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몽롱한 의식 속에서 갓 지나간 대화가 오고 간다는 것은 이건 지금 대화를 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떠오른다야. 머릿속에 1시간 후면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다. 사박사박 걸음을 옮길 때마다 발밑에 부서지는 눈, 그리고 따발 총구를 등 뒤에 느끼며 앞장서가는 인민군 병사를 따라 무너진 초가집 뒷담을 끼고 이 움속 같은 감방으로 오던 자신의 모습이 삼삼이 아른거린다. 1시간 후면 나는 내면 의식세계니까 나가 나온 거야. 그들에게 끌려 예정대로 뚝길을 걸어가고 있다야, 있었다야, 있을 것이다야. 있을 것이다죠. 있을 것이다라고 미래형을 쓴다라고 하는 건 뭐야? 생각이라는 거죠.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대장은 말할 테지야. 말했다가 아니라 말할 테지야. 좋소, 똑바로 걸어가시오 라고 소리가 날 것이다예요. 자, 이런 식으로 내면 세계를 생생하게 그려내고 있다는 거죠. 이런 걸 우리는 뭐라고 하냐면 의식의 흐름 또는 의식의 흐름 수법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의식의 흐름을 사용한 소설에서는 논리적인 인과관계가 없는 기억의 단편, 현재의 지각 내용, 예측되는 사건들이 뒤섞여 나타나는데 이를 통해 목적이죠. 인간 존재의 심층을 좀 더 가까이 접근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흰 눈이라고 하는 소재예요. 본부에서 몇 마디 주고받은 다음 준비 완료 보고, 아마 이거 처형일 거예요. 그죠? 집행명령,
처형 집행명령이 뒤이어 떨어졌다. 눈이 쌓인 한박 쌓인 흰 뚝길이다. 오, 이 뚝길 몇 사람이나 이 뚝길을 걸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뚝길을 몇 사람이나 걸었다는 건 내 앞에 인물 앞에 앞전에 죽은 많은 사람들을 얘기할 거야. 그렇다면 이 눈이 한박 쌓인 뚝길은 뭡니까? 그렇죠. 죽음의 공간이죠. 근데 죽음의 공간이 너무 약간 판타스틱하게 그려지는 거 아니야? 어쨌거나 간에 이 상황에서도 뭐라고 합니까? 끝나는 일초일각까지 나를 자기를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합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총 맞았어요. 맞았더니 흰눈이 회색빛으로 흩어지다가 점점 어두워간다. 의식이 점점 그로부터 어두워간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는 의식이 사라지는 상태에서의 내면 생각이에요. 흰눈이다. 따스히 눈 위에 부서진다 라고 얘기합니다. 즉 흰눈은 작품 전체의 배경과 분위기를 만드는 소재로 죽음을 맞이하는 공간은 상상 속에서나 현실 속에서나 하얀 눈발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인공의 죽음과 아름답게 빛나는 흰눈을 모함으로써, 그렇지, 대조함으로써 전쟁과 죽음의 비극성을 고조하는 효과를 얻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 제목 유예요. 제목 유예는 일단 기본적으로 인민군 포로가 된 나가 전향에 대한 회유를 거부하고 처형을 기다리는 시간, 유보된 시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 내용을 가만히 읽어보면 이 시간은 결국 뭐야? 자기 자신을 지키려고 하는 시간이었죠? 그러면서 나의 얼마 남지 않은 목숨을 의미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오상원의 소설 유예 전체 줄거리와 핵심 정리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고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